먼저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드릴 건데요. 태양광 전지의 종류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겠지만 모두 광전 효과를 사용하여 전이차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한다는 공통적인 원리가 존재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태양광 전지는 위 그림과 같이 크게 반사방지막과 N형 P형 반도체, 전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사방지막은 태양전지가 흡수한 태양광이 반사되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주고 필요없는 빛은 반사해줍니다.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사이에는 PN 접합이 형성되는데요. P형 반도체에는 전공이, N형 반도체에는 전자가 존재하는데 이 둘이 만나면서 공핍층이라는 절연 영역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후 태양광 전지의 광에너지가 조사되면 광전 효과에 의해 전자와 전공이 형성되고 이들이 공핍층에 전기장을 형성하면서 전이차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전극에 의해 이 전이차는 전기에너지로 전환되어 시스템상으로 이동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태양광 시스템의 제조 공정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폴리실리콘의 제조입니다. 먼저 태양전지의 소재를 제작해야겠지요? 2021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제일 활성화된 태양전지 기술은 실리콘 태양전지로, 즉 폴리실리콘이 주요 소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폴리실리콘은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이산화규소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제조합니다. 두 번째, 인곳 및 웨이퍼의 제조인데요. 실리콘 태양전지는 반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반도체를 제조하기에 앞서 인곳 및 웨이퍼를 만들어야 합니다. 앞서 제조한 폴리실리콘을 재료로 슈크랄스키법과 플로팅존법을 사용해 인곳을 제조할 수 있으며 이 인곳을 얇게 잘라 웨이퍼를 제조합니다. 세 번째, 태양전지, 즉 태양광셀의 제조입니다. 앞서 만든 웨이퍼를 이용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만든 뒤 전극을 연결해 광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전지를 제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주로 보게 되는 태양광 모듈을 제조합니다. 이 태양광 모듈은 그림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태양전지의 셀과 셀을 연결하여 각각에서 생성된 전기를 모을 수 있게 해준 다음 태양전지, 에버시트, 백시트, 강화유리 순으로 접합하여 태양광 모듈을 완성하여 줍니다. 강화유리는 빛의 투과율을 높여 태양광 발전의 효율을 향상시켜주고 에버시트와 백시트는 외부로부터 전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데요. 크게 가정용 태양광 발전, 독립형 태양광 발전, 상업형 태양광 발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 태양광 발전은 아파트 등에 설치해서 태양광 에너지를 얻는 것이고 독립형 태양광 발전은 상가, 축산, 도로 등에 간단하게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여 에너지를 얻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업형 태양광 발전은 건물 옥상, 임야 등의 대규모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판매하는 시스템입니다. 상업형 태양광 발전의 경우 다양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전남, 해남에 위치한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단지처럼 토지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서울시 송파구의 가든파이브처럼 건물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현재 제일 많이 사용되는 태양전지는 실리콘 태양전지인데요.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공정 과정에서의 에너지 소모가 적고 더 큰 효율을 낼 수 있는 다른 태양전지가 개발 중입니다. 그중 가장 유망한 것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인데요. 페로브스카이트란 그림과 같이 MX6 8면체의 코너가 서로 공유되는 결정 구조를 가지며 AbX3의 형태를 가지는 물질입니다. 이때 A와 B는 양이온, X는 음이온이며 태양전지에 쓰이는 페로브스카이트의 경우 A의 자리에는 유기물 양이온이, B의 자리에는 금속 양이온이, X의 자리에는 할로젠 음이온이 주로 포함됩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폴리실리콘으로 만든 태양전지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공정을 진행할 수 있고 밴드갭을 조절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소재 자체의 전하를 확산시켜주는 능력이 있어 태양전지의 다양한 구조를 시도해볼 수 있죠. 2021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광전환 효율 25% 이상의 결과를 내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제작하였으며 현재 첨가제를 넣으며 효율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주로 사용되는 실리콘 태양전지의 광전환 효율이 26% 정도임을 보면 앞으로 이를 뛰어넘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겠죠?
다른 연구 중인 태양전지로는 텐덤 태양전지가 있는데요. 텐덤 태양전지란 밴드갭이 다른 여러 개의 태양전지를 적층한 태양전지입니다. 태양전지에서 해당 반도체 물질의 밴드갭보다 훨씬 큰 에너지의 빛이 들어오면 그 에너지 차이만큼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다음과 같이 밴드갭이 큰 태양전지를 가장 상부에 위치하도록 하면 가장 위의 태양전지가 짧은 파장의 빛을 우선적으로 흡수하게 되므로 더 많은 빛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줄 수 있습니다. 실리콘 태양전지와 실리콘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와 실리콘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조합 등 다양한 태양전지를 조합하여 텐덤 태양전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국내 여러 연구소와 기업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페로브스카이트와 실리콘 태양전지를 결합한 텐덤 전지인데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는 2021년 8월 중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기업 공동 활용센터를 세워 텐덤 태양전지의 개발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정리하여 현재 실리콘 태양전지와 앞으로의 유망주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텐덤 태양전지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태양광 에너지의 원리와 연구개발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태양광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전망이 매우 궁금하겠죠? 먼저 리스크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리스크 포인트로는 중국에서의 저가 물량 공세로 인한 국내 시장의 위축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중국 태양광 제품의 비율은 폴리실리콘, 태양광 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높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에 따르면 19년 기준으로는 국내 기업의 태양광 모듈 점유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국내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지만 단기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국산 태양광 제품에 비해 5%에서 20%나 저렴한 중국 태양광 시장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사업은 이윤을 내는 데 방해 요소가 많이 존재하는데요. 발전 설비 시공에는 부지 매입이나 장기 임대 비용, 설비 비용, 개발 부담금 등의 많은 자본이 필요하며 운영기간 동안 설비 교체에도 막대한 비용이 투입됩니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를 신설할 경우 위험시설이라는 주민들의 반대 또한 극복해야 하지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발전소 수명이 끝날 때까지 투자비를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는 다양한 발전 포인트 또한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이후에 경기 부양을 위해 태양광 에너지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에서의 수입 제한으로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발전 포인트로는 한국판 뉴딜 정책이 있는데요. 한국판 뉴딜 정책이란 고용 안정화와 불평등 해소, 안정망 확충 등을 목적으로 한 전략으로 세 가지 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중 그린 뉴딜은 사람, 환경,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경제와 사회의 녹색 전환을 목표로 하는데 이 정책 내부에는 오래된 건축물에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계획이 존재합니다. 발전 포인트 세 번째는 태양광 에너지가 재생 에너지 중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 그래프를 살펴보면 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재생 에너지에서 태양광 에너지가 점차 큰 발전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은 매년 40% 이상 증가하며 급속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추세를 보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태양광 에너지의 발전 비율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죠? 온갖 환경 오염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요즘, 앞으로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키우고 방해 요소를 제거하다 보면 태양광 에너지가 앞으로의 녹색 세상에 큰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태양광 에너지 산업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